한번 잠깐 볼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름장부터 여기까지, 뭐 뒤에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낭만적 문체가 아니라 우선 사실적인 전개가 돼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장터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알겠지?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까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지만 장이 이제 파장되는 분위기잖아. 이해갔지? 이제 파장되는 분위기니까 이 이후에 장돌뱅이의 삶들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이 앞에 이제 장터에서는 치열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장이 끝나고 나선 인물들이 어떤 개인들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나올 거야. 그게 소설적 장치가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근데 인물 하나 나왔네. 조선달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허생원 한번 알아두시고요. 허생원 앞에 얼금뱅이 왼손잡이라고 써 있으니까 요 가로 묶어주시고 성격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얼금뱅이고 왼손잡이. 성격. 예. 그래서 이제 얼금뱅이니까 얼굴에 곰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열등감을 좀 느끼거나, 그죠? 뭐 이런 인물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 이제 복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왼손잡이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선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왼손 쓰면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났단 말이야. 알겠지? 지금과 같지 않고. 그래서 얼금뱅이고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허생원의 삶을 좀 암시해 줄 수 있는, 알겠지? 이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 조선달을 낚아보았다. 낚아보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생각을 떠봤다. 이렇게. 이해갔지? 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꺼본 거죠. 동업의 조선달을 낚아보았다. 자, 그 다음. 그만 거들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잘 생각했네. 봉평, 요거 봉평 표시하고요.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사보다, 밑줄, 사다. 뭐 이런 표현이 중요하진 않지만 사다라는 건 뭐냐? 우리 그 쌀 팔러 간다 이런 말 하는데 쌀을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다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이제 뭐 사본 일, 뭐 판 일. 그러니까 요거는 팔아보다 이런 얘기겠지.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사러 간다.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지 않고 팔러 간다고 하는 거지. 됐죠? 쌀 팔러 간다 그러면 쌀을 사러 가는 거야. 됐지?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는 한번 보라야겠네. 자, 보여줘? 봉평, 대화. 알겠지? 그래서 봉평에서 대화장까지 가는 거리가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돼요. 됐지? 그 옆에다가 이제 여로형이라고도 써놓고요. 여로형 소설. 여로형 소설. 여로형 소설. 여로형 소설. 자,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걸 밑줄 치면 되겠다. 밤을 새서 걸어야 한다. 밤을 새서 걸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고단함이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장돌뱅이의 삶이라는 건 고단함이 그대로 있는 거야. 고단함. 알겠니? 요런 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유랑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유랑하는 거, 요런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 고단함이라는 걸 잠시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낭만적인 분위기. 요렇게. 됐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고단함의 삶의 모습이니까 사실적인 문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걸. 달이 뜨렸다. 자, 요거. 달이 뜨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고요. 달이 뜨렸다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아직까지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뒤에 가서 이제 달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아있다. 잘 봐.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으니까 많이 팔지는 못한 것 같아. 됐지? 이제 그거를 들고 길을 막 걸어가야 되는 상황일 거야. 자, 그 다음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아있었다. 이것도 밑줄 쳐주시고요. 멍석엔 천주전이 어수선하게. 뭐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판의 모습이 좀 어수선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장터의 분위기나 이런 어수선한 어떤 모습들이 장돌뱅이의 삶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돌뱅이의 삶을 암시한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자, 전에다 동그라미 치고. 요거 여러분들 요번에 저기 탈락이란 거 문제 풀었을 때 싸전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조만한 기존 뭐 가게 같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요때 싸전 그러면 리을 탈락되는. 됐지? 그러니까 전을 걷고 있었다는 얘기는 물건을 파는 그런 어떤 그 모습. 됐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치우는 거죠.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이제 다른 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아도 미리 떠난 거야. 그래서 약바르게 벌써 떠난 거죠.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그래서 조선달하고 허생원은 여기로 가기로 한 거야. 대화. 이해갔지? 대화까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로 가겠죠. 진부.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물결. 자,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요거 안 된다. 됐죠? 요것도 표시해놔. 안 된다. 안 된다.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너희들 혹시 박완서 그 남옥이라는 소설 읽어봤니? 안 읽었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예비반 애들 올라가는 거, 걔네들이 이제 그런 소설 같은 것 좀 설명하는데, 그것도 조금 보내줄게. 왜냐면 우리가 소설을 지금 이거는 내신 형태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지만, 수능에 대한 감각도 조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영상을 따로 보낼 테니까, 갑자기 이거 왜 보냈지 이러지 말고, 박완서의 남옥 같은 거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알겠지? 보내면. 됐지? 그때 이제 왜 서술어 얘기를 하냐면, 서술어에 따라서 우리가 소설의 느낌을 좀 달리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알아듣겠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읽어줘야 되는데, 자, 밤을 새며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장돌뱅이 어떤 숙명적인 삶이야. 이해갔지?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삶의 애환이겠지. 됐죠?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파는 잔치 뒷마당 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나오죠? 장파는, 그죠? 장파는 시장터겠죠. 잔치 뒷마당 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장돌뱅이의 삶이겠죠.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 주정권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됐다. 정해놨다는 건 뭐야? 그게 이제 삶이라는 거야. 이해갔지? 근데 장날 저녁은 항상 이렇게 시작됐다. 됐나요?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럼 저녁 동그라미 땅 쳐놓고요. 꼭 세표. 시간 경과. 아까 얘가 중천에 아직 떠 있었건만 이제 저녁이 됐죠. 자, 요것도 표시해놔. 요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의 논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여기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 생원, 시침을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요거 별표야. 알겠지? 상대방에 대한 조롱 아니야. 둘은 이제 동업자면서 오랜 길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뭐 유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친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친밀감이 좀 있죠. 뭐 연대의식 이런 거. 뭐 산포 가는 길 같은 거 아마 봤을 거야. 그죠? 처음에 이제 여로용 소설에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하고 거리가 멀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말을 썼으니 둘은 가까울 사이일 거고요. 비죽이 웃는다라는 건 친밀감을 나타낸 것이. 화종지병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자, 동이 표시하시고요. 새로운 인물 등장하고 있죠.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허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재산이잖아 이거는. 그죠? 얘네들이 이제 장사라는 사람들이니까 이 물건을 함부로 뭐 다른 사람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막 선물 주고서 충주집을 꼬신 거 아니야? 라고 낚았나 보지. 라고 판단해 본 거야. 됐죠?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가보세나 그려. 내 한턱 씀새. 가자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됐죠? 조선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화하는 양상은. 자, 그다음.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은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표시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 마음이 당기지 않았다.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그러니까 충주집을 좋아하지만 그 앞에 가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요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처녀와의 추억도 있고 두 번째는 얼금뱅이라는 거. 알겠지? 이제 곰보라는 거 요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첫 번째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건 요거. 됐지?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숙기도 없었으나 저기 직접 제시지 성격. 그죠? 숙기가 없다.
직접 제시.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다. 됐죠? 계집편에 정을 보낸 적도 없었다.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직접 제시한 거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두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요거는 소극적이다. 그 다음 순박하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지. 소극적이다. 그 다음 순박하다.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두집 문을 열어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희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서술에다가 별잔치 해주자. 서술에다 별잔치.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요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작가의 어떤 의도가 완벽하게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된 서술에선지, 이때 서술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기세지만 여기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해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 요런 거.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됐나요? 그런 어떤 애정에 대한 생각이다 보니까 앞에 행동 잠깐 봐봐. 그다지 마음이 당기진 않았어. 마음이 당기지 않았다라는 게 충두집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까?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집편에 정을 보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단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충두집 생각을 하잖아? 그럼 철없이 얼굴이 막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정에 대한 감정은 있는 거야. 그러다가 누굴 본 거야? 그렇게 실제 이제 어울려 있는 동의를 보니까 질투심도 생겼겠지? 근데 갑자기 뭐 된 거야?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린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애정? 이해가 이제 그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충주집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동의에 대한 질투심도 있고. 됐죠? 상의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복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설명 다 해주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지?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 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자, 여기 봐. 따옴표 없어요. 이해관이 따옴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대화하는 장면이지만 이 내용 자체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술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표현이라고 봐야 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갈등 자체를 중요시 안 본다고 봐야 될 거야. 이해가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경우는 중심 사건 자체가 메인으로 있는 게 없어. 알겠니? 그러다 보니 갈등이 없이 전개가 되지만 여기 있는 동의와 허생원이 허생원의 일반적인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갈등이 살짝 일어나기는 해. 근데 이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나거나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따옴표 같은 거를 생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 대화 처리. 왜냐면 이 소설에 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 이해 갔니? 그럼 잘 봐. 얘는 별 문장도 아닌데 따옴표를 빵 박아버렸다고. 이해 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다리 뜨렸다라는 내면 독백과 같은 형태의 이런 내면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이해 갔니? 근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갈등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서술이 없어, 대화가. 이해 갔니? 충두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요건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옛날에 한번 모의고사에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의 어떤 서술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이제 그것 좀 한번 알아두시면 이것도 서술상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꼴이 우리들과 한번 보자는 셈이지, 이놈아. 이겠지, 이렇게 얘기해. 동의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 밑줄 치면 되겠다. 책망한 거야. 됐죠? 막아서부터 막 말한 거지. 그냥. 겁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요거는 잘 봐야 돼. 겁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본 거지 말한 거 아니야? 이해 갔니? 앞에는 책망한 거고 얘는 그냥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딱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기를 수 없었다. 동의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긴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 더 동색하는 법이 없이. 됐죠?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 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어미는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참 왕족했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다 무엇냐. 나가거라. 냉큼 꼴치워. 됐지? 그러고 대화로 딱 마무리됐네. 됐죠? 이땐 줄표를 줬네. 이해 갔죠? 이땐 줄표를 줬어.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러나 단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요거지.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밝혀질 거야.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동의에게는 요게 하나의 뭐야? 컴플렉스겠지. 이해 갔지? 아비 어미도 있겠지. 요 말. 근데 실제 이제 아비가 없잖아. 됐나? 그러니까 요 말을 들어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판단하려면 뒤에서 가야 돼. 뒤에서 동의가 고개 두 번째 넘어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이 말 들었을 땐 가슴이 아팠다.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요거일 거야. 그래서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태도가 바뀌었다. 동의에 대한 태도 변화. 이해 갔죠? 측은함.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섬뜩해졌다. 됐지? 아직은 서름서름한 사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섬뜩?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낯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세울 거 무여원. 이건 충주집이 했던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불만이야. 그죠? 요거 뭐야?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럼 앞에는요. 닦아세울 건 뭐야? 이것도 간접이죠. 어차피 대화니까. 이해 갔지? 간접화법처럼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대화니까.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텐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자 젊은 애들한텐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렸다. 됐지? 그러니까 한마디씩 한 거야. 됐지? 허생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충주집이 한마디, 조선달이 한마디 이렇게 한 거겠지.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다. 됐습니까?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자리면 거의 다 들이켰다. 그럼 요거 한번 보자.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 우의 조선달을 얼범으로 넘겼다. 됐지? 이렇게 된 거니까 넘기고 아마 요 대화는 글쎄 뭐 허생원이냐 조선달이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맥락을 한번 찾아보면 허생원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네.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아이짐에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의의 뒷일이 한결 궁금해졌다. 자, 건아짐에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충주집. 됐죠? 이제 그런 인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 동의만 들어온 거야. 됐죠? 내 꼴의 계집을 가로채선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지게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알아듣겠지, 그지? 이건 뭐야? 자기 잘못. 되니 앞에는 질책, 질투. 그 다음에 연민, 뭐 측은함, 뭐 이런 거 나타나고. 그 다음 뭐 자책이지 뭐. 그지? 도대체 너 왜 이렇지? 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기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불어왔을 때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갔던 것이다. 장소가 바뀌었죠. 그죠? 분위기 전환. 생원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요거 갈등에서 동그라미 치면 돼. 갈등에서. 당나귀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갈등 해소의 역할이 되는 거고 뒤에 갔을 때는 나귀를 통해서 허생원의 삶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알겠지?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가면 그 나귀가 그렇죠. 허생원의 심리를 반영하는. 알겠지? 그런 소재가 또 되기도 해. 나귀의 이 의미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야 동의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알아두시고요. 친밀감 느낀 거야? 별표 치면 돼. 됐죠? 친밀감. 친밀감. 됐나요? 친밀감.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거슴치리한 눈이 느거워질 것 같다.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고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 않는 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는 짐승이었다고 별표 쳐놓고요. 옆에 써놔. 동반자적 관계. 그거 하나 써놓고요. 동반자적 관계.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김현승, 플라타너스. 출제가 됐던 거죠, 이것도? 동반자적 관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동반자적 관계.
반석구 그거 했었지. 김종삼의 묵화? 소 목덜미에 손 얹어주는 거. 오늘 하루도 힘들게 지났다고. 아니야? 네, 오케이.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동반자적 관계 나오면 2개 찾으시면 돼. 알겠지? 동반자적 관계 나오면 이거 플라타너스하고 묵화. 아, 플라타너스하고 묵화. 2개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어? 자,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자, 달빛에 젖었다. 됐죠? 달빛에 젖었다. 뭐야? 공감각적 심상. 됐지? 공감각적 심상.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또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예문집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면서 이것도 다시 기억하면 되지. 그지? 그 옆에 이거 하나 써놓으면 될 거야. 파란 바람. 저번에도 잠깐 했었죠? 파란 바람. 이렇게. 됐죠? 요거는 뭐야? 바람이라는 건 촉각이라고 그랬어, 촉각. 그것을 파란이라고 해서 시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공부 다시 해야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됐나요?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무러진 목덜미 요거 묘사라고 써놓으시고요. 까무러진 목덜미부터 쭉. 그 묘사는 실질적으로 나귀의 묘사지만 요건 허생원의 고달픈 떠돌이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짐승, 요 나귀는 허생원과 동반적적 관계이면서 또 하나는 허생원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허생원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밑에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됐죠? 그래서 뭐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심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시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 야단스럽게 울며 반기한다. 됐니? 그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좀 이따 이제 대화 나오는 것도 한번 봐봐. 자,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배인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치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했으나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논디어변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됐지? 비슬비슬 이런 것도 좀 알아둬. 비슬비슬 멀어졌다. 비슬비슬 멀어졌다. 이때 비슬비슬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된 것보다는 저녁이니까. 이해가니? 저녁이니까 애들이 막 뛰어가는 모습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비슬비슬 거린다라는 게 어둠 속으로 가니까 이게 좀 흔들렸을 거야. 이해가니?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좀 있을 건데 애들이 막 놀라갖고 막 비슬비슬 거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아이들 장난,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흘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가 당나귀 가버리니까 외는 혹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김첨지 당나귀 표시하시고요. 김첨지 당나귀. 네. 됐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위에다 참고해놓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김첨지 당나귀는 충주집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강릉집 피마 나오면 이건 성서방내 처녀. 알겠지? 그렇게 써놓으세요. 김첨지 당나귀라고 나오면 충주집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릉집 피마. 됐죠? 요렇게 나오면 그거는 성서방내 처녀. 성처녀와의 어떤 연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왼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꼬리워서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두라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다시 뜨거워졌다.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좀 별표. 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갈등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는 따옴표를 치지 않았던 거고 여기서는 나귀가 알겠지? 김첨진의 당나귀를 보고서 어쨌든 간에 뭐 당나귀가 연정을 느낀 거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주집에 대한 허생원에 관심이 생겼던 거 있었지, 그지?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장돌뱅이인 허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애정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갔지? 그래서 이따 낭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애정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로맨틱한 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또 대화를 딱 다 집어넣는 거야. 그죠?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며 기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시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이렇게. 이해갔지? 이제 그런 게 딱딱 부각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2번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왼손잡이. 이해갔지? 아까 서술로서 한번 줬고요. 그 다음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네. 뭐 왼손잡이는 사람 못 때리나? 이해갔나요? 요거를 강조하는 게, 그지? 너 같은 놈이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소설 후반부와 관련해 중요한 복선이 되는 건데, 복선으로 딱 깔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알겠죠? 요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 독자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태도다. 줄다름에 달아나는 닭당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내면세계라고 봐야지. 이해갔죠?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 됐죠? 네. 그렇게 따지면 서술자가 앞에 나와 있는 이 허생원에 대해서 됐지?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는 때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요건 그냥 내면세계 정도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만 채찍을 던졌다. 이렇게. 술기도 돌아보니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낙이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표시하면 되겠죠. 해가 꽤 많이 기울어졌다. 중천에 떠 있다. 저녁이 될 때쯤 돼서 이제 충주집에 갔고요. 해가 꽤 많이 기울어졌다. 맨 뒤에 가면 이 해가 뭘로 바뀌어? 달로 바뀌어. 달이 많이 기울어졌다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야? 아침. 그러니까 새벽을 꼬박 세워서 걸은 거야. 이해갔죠?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졌다가 아니라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이해가니까 요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출발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얘네들 인식을 못했었던 거죠. 이해갔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사실적인 이미지보다는 낭만적인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문체에도 좀 변화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체에 대한 형태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나니까 나중에 여기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 한번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살짝 보시면 느낄 수 있을 토지에는 문제가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자. 드팀정 장돌이를 시작한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봉평 표시. 봉평. 봉평.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했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이런 단어는 좀 알아주시고 달보다도 확실하게 달보다도 확실하게 이런 단어는 좀 알아도 정확하게란 뜻이야. 정확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갔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별평. 됐죠?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운명에 스릉하여 사는 삶을 긍정하는 작가의식이다. 됐죠? 근원 쪽 고향이 바로 자연이다. 요런 뜻이야. 중요한 문장이지.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만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날이 저녁녘에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됐죠? 장돌뱅이였던 삶의 모습인데 요거 별표쳐. 반날. 반날 동안 요거 중요한 단어야. 알겠지? 반날 동안. 사전 좀 꼭 찾아서 한나절하고 반나절을 좀 구분해놔. 한나절하고 반나절. 알겠지? 한나절은 하루의 반이야. 2분의 1. 알겠죠? 반나절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됐죠? 자, 젊은 시절엔 알뜰하게 벌어. 저 위에다 쓸게. 과거, 회상 중에 삶에 대한 요약. 알겠지? 이렇게 장면으로 나오는 거야. 과거, 해상, 이건 삶에 대한 요약. 현재에 대한 모습은 대화체로 많이 전개가 되죠. 됐죠? 삶의 내용은 다 요약적인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됐죠? 예. 삶의 내력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은 대화로 처리하고. 됐지? 그러니까 서울상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젊은 시절에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긴 했으나 읍내 백종이 열리니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하여 사흘 동안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 이를 물고 단념했다. 밑줄.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 이를 물고 단념했다. 허생원의 인간적인 면모. 허생원의 인간적인 면모. 허생원의 인간적인 면모. 결국 도로아미타불 요거 네모칸 쳐놓고 요 단어 모르는 친구 많더라. 도로아미타불. 됐죠? 도로아미타불. 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야.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았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 울면서 짐승의 됐죠?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 입이 풀칠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됐나요? 자, 이거 표시. 장돌이. 됐지? 이 장돌이를 낮춰 부르는 게 장돌뱅이야. 됐나요? 장돌이. 허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진 못했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펐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락이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다. 요거 보이죠? 과거 회상으로 접어드는 거.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전무후무. 옆에다 써. 전무후무. 전인미답. 전인미답. 이렇게. 전인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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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단어도 들어봤나? 하천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됐죠? 요거는 많이 쓰던데. 미증유의 사태. 이렇게. 됐죠?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많이 쓰더라고. 요번에 코로나 나왔을 때도 요거 많이 썼어. 알겠지? 코로나 같은 거 널리 퍼진다 그러면 뭐라고 써? 코로나가 만연했다 또는 창궐했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때 이제 미중유 같은 경우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미중유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죠? 전무후무, 전입니다. 파천왕 미중유. 됐죠?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보람. 이거 별표야. 됐죠? 잘 봐.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보람을 느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의 고단함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추억인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산보람을 느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산보람을 느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그죠? 나중에 문제 출제될 때 이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되죠.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3개. 회상의 매개체, 낭만적 분위기, 향토적 서정성 부각. 됐죠? 자, 그 다음 허생원은 오늘 밤 또에다 표시해 주시고요. 반복된 거죠. 오늘 밤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정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지? 그러니까 실정을 낼 수도 없었지만 허생원은 또 그렇다고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 되풀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치미를 뗐다라는 건 뭐야? 자기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실증 낼 때도 됐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아. 그렇다고 조선달은 실증을 내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니까. 친구가 됐고 서로 이제 동업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맞기도 하니까. 격, 별표.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허생원의 장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낭만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됐죠? 격에 맞거든. 조선 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서였다. 예지로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으시 흘리고 있었다. 풍성하게. 됐죠?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별표. 여기는 사실적인 거야. 문장 구분 잘 하셔야 돼. 알겠지?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됐죠? 뭐뭐 해야 된다. 표시. 해야 된다. 아까 기억나지? 뚜벅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약간 단정적인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 야, 얘들아, 여기 봐봐. 이 개념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그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여기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됐나요? 야, 이게 단정적 어조가 맞니? 라고 하면 애들이 헷갈린다고. 왜냐면, 어조 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단정적 어조 그러면 어떤 형태에다 그냥 딱 박거나. 그래서 이 개념은 이게 단정적 어조라고 너희들한테 개념을 납득시키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가장 평이한 지문을 주는 것 뿐이거든요. 이해가니?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정적 어조라는 게 이렇다라는 걸 내가 알아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그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목 놓아 부게 하리라. 이게 다 단정적 어조야.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놓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대화까지 가려면. 됐지? 근데 쌤 이게 왜 단정적 이게 왜 운명이에요? 허생원한테는 운명이야. 이 길을 베고 다른 쪽을 돌아다녀 본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해갔지? 항상 그렇게 걸어왔던 거지. 됐죠? 그런데 뒤에서 좀 달라져. 다른 지금 요 길이라고 합시다. 길. 됐죠?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아마 이거 길일 거야. 길로 바꿔주세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보자. 개울 하나 건너고 걸판을 산길을 걸어야 되는데 길이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으니까 얘가 산의 중턱까지 왔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적인 문체를 낭만적인 문체의 형태처럼 좀 변화시킨 거야. 알아듣겠지? 요것 좀 한번 현실적인 것 좀 벗어난 거지.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직유법. 됐죠? 달의 숨소리, 시각, 청각.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되게 가깝게. 됐죠? 선생님 근데 뭐 말하는 거예요? 됐죠? 무슨 분위기?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숨소리가 그냥 들리고 있는 거야. 됐죠?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어 있다. 달에 푸르게 젖었다. 시각의 촉각화. 푸르게 젖었다. 달에 푸르게 젖었다. 달에 푸르게 젖었다. 여름? 됐지? 여름이니까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콩포기나 요 잎새가 지금 익고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요거 다시. 별표. 달에 푸르게 젖었다. 무슨 뜻이야? 오케이. 밝다. 그럼 밝다는 뜻이야. 왜? 푸른색이 보이는 거잖아. 이해 갔나요? 달빛이 밝았다. 이 뜻이지. 산월인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자, 소금 표시. 소금을 뿌렸다. 하얀색. 됐죠?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감동. 이해 갔니?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너무 이쁜 거지. 됐습니까? 야, 근데 지금 한번 볼게. 다시 갈게. 잘 봐. 잘 봐봐. 숨차. 왜? 아까 팔지 못한 물건 가득 실었어. 이해 갔니? 산의 중턱에 왔단 말이야. 이 상태. 이해 갔니? 그 상태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야. 이해 갔니? 근데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숨이 차고 하면서도 이걸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같이 느껴졌다고 봐야 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빛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어떤 낭만성을 느낀 거지만 이 안에서 이제 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경우들은 아주 고요한 상황 속에 사람이 걸어가는 됐지? 그 숨소리만 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 갔죠? 네, 그게 교묘하게 묶여 있는 거야. 그렇게 감상을 해도 될까요? 상관없어.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어쨌든 장돌뱅이의 고단한 삶의 모습하고 낭만적 문체가 교묘하게 묶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호석의 산이라는 작품도 보게 되면
갈등이라는 걸 다 제외하고 사내의 모습을 통해서 소설이지만 시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인물, 됐지? 이제 이런 걸 좀 그려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얘가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좀 적어. 알아듣겠지? 박시영 같은 거 봐봐. 단독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잖아. 이해관이 전부 다 묶여서 나오거든요. 약간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온 적은 있긴 해. 단독으로도. 자, 그 다음.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시원하다. 됐지?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다. 향기같이. 됐죠? 애잔하고 걸음도 시원하다. 그럼 이건 이 느낌인 것 같아. 붉은색의 대궁이면 아주 강렬해야 되는데 이게 향기같이 애잔하다는 얘기는 뭔가 그윽한 느낌의 붉은색이다. 이해가 찐가? 강렬함보다는 좀 그윽함.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됐지?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밑줄. 좁은 까닭 표시해 주면 좋겠죠. 좁은 까닭. 좁은 까닭.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 밖으로 흘러간다. 됐지?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 밖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이 소리가 그냥 뭐 이렇게 널리 퍼지는 거지. 이해관이 그만큼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소리도 거침없이 막 들리는 거야. 됐니? 예, 딱 여름밤에 어떤 그 맑은 느낌? 확 트여있는 느낌? 이제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에겐 확적이나 안 들려. 이거 별표지. 됐죠? 네, 사건의 완급 조절이야. 알겠지? 사건의 완급 조절. 확적이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허생원이 하는 이야기를 동의가 듣지 못해. 알겠지?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죠. 됐죠? 네, 정확하게 못 들었던 거야. 그게 사건의 완급 조절.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됐죠?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는데 대화 나오네. 이제 회상으로 가는 거야. 객조지 토방이라 묻어서 이거 별표 쳐야 돼. 객조지 토방이 무덥죠? 그래서 목욕하러 나간 거죠. 화살표. 토방이 무더워 목욕하러 나갔지. 됐죠? 그 다음 여기 넘어가면 모밀밭에서 개울가는 어디 하얀 꽃 표시. 하얀 꽃. 그거를 달이 너무 밝았다랑 연결. 됐지? 개가 다시 물레방앗간으로 이렇게. 물방앗간으로 연결. 다시 간다. 무더워서 목욕하러 나왔고. 됐죠? 나왔는데 하얀 꽃에 달이 밝아. 연결. 다시 물방앗간으로. 됐죠? 이게 개연성 현성이야. 개연성을 주는 거야. 우연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우연성을 조금 줄이는 거야. 알겠지? 사실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다. 이해가지? 개연성.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야. 난데없는? 됐죠? 난데없는. 우연성이겠지. 그지? 하지만 앞에 그 우연성을 필연성처럼 만들어준 요소를 집어넣은 거잖아. 개연성을 높이는 거야. 동평선은 제일 간 일색이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됐죠?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말머리를 아끼고 회상에 젖어드는 거지. 낭만에 빠진 거야. 구수한 자줏빛 연기. 아유, 또 공감각이네.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흘러서는 녹았다.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예, 흘러서는 녹았다. 밤기운 속에 막 흘러가다가 사라졌다를 녹았다고 표현한 거야. 이해 갔나요? 왜 낭만적 문체인지는 알 겁니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뭐 대화 자체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낭만적이진 않지, 그지? 예, 논팽이 막 이런 단어인데. 천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어서 사실적이잖아. 그지? 뭐 돈 없어가고 팔릴 판이야. 한 집안 일인이 딸에겐 늘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나 룰때같이 정을 끄는 데가 있을까? 처음에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됐죠? 서로 뭐 마음을 터놓았다는 얘기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별표 치면 돼.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다.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미안함. 됐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만큼 순박하다는 뜻이겠죠. 제천연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제천 표시. 제천. 제천 표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이었다.
됐습니까? 에이. 거기에 슬러시를 땅 쳐. 됐지? 자, 이거는 독자한테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나는 봉평장까지 여기를 빼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는데 얘는 제천까지 갔어. 됐지? 하지만 동의는 중간에 못 듣게 한 거야. 걔 껴들면 안 되니까. 독자한테 전달을 그냥 해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동의가 나타나 얘기하지. 야, 너 아버지는 있니? 없는데요? 그래? 아유, 말이 돼. 그러다가 엄마는 어디 있고? 제천이요. 어? 제천? 원래 고향은? 통평이요. 독자도 알잖아. 이해갔지? 앞에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동의를 빼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서 추리소설적 기법처럼 하나하나 암시를 해줘. 맨 처음 왼손잡이.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제천. 됐죠? 봉평. 그럼 뒤에 가면 어떻게 돼? 그렇지. 정보를 다시 하나씩 거꾸로 풀어주는 거야. 이해갔죠? 제천에 있어요. 그래 제천? 알았어. 좀 이따. 원래 고향은 어딘데? 봉평? 이때부터 다시 대화가 빨라져. 이해갔나요? 그걸 좀 알면 돼. 자, 그 다음 갑시다. 다음 장뚜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 술집에 팔려가게 상수라고 천의 뒷공문이 자자들하란 말이야. 제천 장파를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천의의 꼴은 꽁거 먹은 자리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주긴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볼 건데 이런 거 가로 묶어 놓으셔야 돼. 꽁거 먹은 자리. 꽁거 먹은 자리. 어휘는 하나씩 출제될 수 있다. 됐지? 어휘는 출제될 수 있다. 꽁 먹은 자리.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보이죠?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됐죠? 봉평까지 가는 이유. 맨날 여기 다니는 이유. 요거지. 봉평.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대화에서 봉평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허생원한테는 운명인 거야, 그게. 운명이 돼버린 거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성서방네 처녀 때문에. 됐지?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지만 뭐가 되는 거야?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기쁨인 거야. 이해 갔죠? 수 좋았지? 자, 수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운수가 좋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영 못난 거도 새끼 낳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전이 나지만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생이라도 하직하려네. 정착에 대한 됐죠? 의지야. 정착에 대한 의지. 대화쯤에 조그마한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게 해서 전빵, 물건을 파는 가게, 전빵. 사시장철 뚜벅뚜벅, 저 뚜벅뚜벅 또 썼죠? 됐죠? 뚜벅뚜벅. 걷기 여간이래야지 표시하면 되겠다. 자, 인물의 대화 봐. 굉장히 사실적이야. 이해갔니? 근데 이 사실적인 문체들이 낭만적인 것과 묶이면서 이 삶에 대한 모습들이 좀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너무 힘들다. 자, 여기.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가. 난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거야. 자, 중요한 거야. 됐죠? 잘 봐.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본다는 얘기는 나는 유랑을 하겠다라는 뜻이지.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점점점. 됐지? 자, 그러면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그런데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됐죠? 그럼 허생원은 뭘 결정한 거야? 유랑. 결정은 유랑으로 간 거야. 됐지?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그렇지 않으면 걸을 거야. 됐습니까? 자, 표시.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허생원의 모든 정보를 우리는 다 들었어. 과거의 삶의 내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면 심리까지. 허생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됐지? 그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길 걷고 저 달 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허생원이 할 얘기는 다 끝난 거지. 더 이상 얘한테 끌어낼 정보는 없어요. 그죠? 저기도 갑시다. 이제.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의도 앞으로. 자, 이것도 나 소설적 장치네. 이해갔니? 소설적 장치. 이제 집중을 동의한테 하는 거야. 집중을 동의한테.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로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 충주집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집도 되는 거야. 알겠죠? 충주집. 됐죠? 그러니까 충주 사람들 모여라라는 집이 충주집이야. 이해갔니? 대전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대전집. 그럼 거기 있는 주막집, 그 술집 아줌마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충주집, 대전집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충주집에서는 그만이니까 요건 충주집이면 술집을 의미하겠지. 이해갔지? 예.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제 집이란 지금엔 제 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 화제 나왔지, 그지? 어머니 표시. 화제 나오는 거야. 앞으로 이야기 전개하기 위해서. 화제 나온 거지.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어머니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겠지, 그지? 허생원의 이야기를 실심한 끝이라 동의어줄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정확히는 안 들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들렸는데 뭔가 추억이 있구나라는 게 있는 거야. 이해 갔죠? 자, 맥이 풀리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왜? 유랑, 박람. 이해 갔죠?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ABM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나오죠? 아까 왜? 한마디로 대거리 하지 않았는지? 그죠? 이거 나올 거야.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에이,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 촌에, 제천, 됐죠? 제천 촌에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 1번 암시야. 됐죠? 1번 암시. 1번 암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지? 여러분들도 딱 보자마자 그럼 걔가 걔일까?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냅니다. 자, 고개가 표시. 사건의 속도 조절이야. 알겠지?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됐죠? 나귀를 내렸어. 나귀 내리는 거야. 표시해놔. 나귀 내린 거. 나귀 내린 거. 둔덕은엄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할 이야기를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이거 사실적인 문체지? 알겠니? 사실적인 문체야.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이죠? 숨이 차. 몇 번 쉬지 않으면 안 되었어.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힘들었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냈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자, 표시 개울. 자, 그다음 요거 장마 널다리의 표시. 장마 널다리의 뜻이. 그 다음 요 널다리를 물속에다 표시. 개연성. 됐죠? 개연성. 소설적 장치야. 장마니까 당연히 널다리는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됐지? 그럼 널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미끄러 넘어지겠지. 왜 미끄러져 넘어져? 여기 봐봐.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됐어. 그만큼 얘가 힘이 다 빠진 거야. 그 힘이 빠진, 육체적으로 힘이 빠졌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적으로도 충격받잖아. 이해가 안 돼? 얘가 혹시? 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되지. 자,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 우스꽝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반부는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이제 다시 대화 시작하지, 그지? 예.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 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들 편한 날이 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하니 집골이 무엇겠소? 18살에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됐죠? 자조. 총각 낯새로운 심이 무덤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세력. 자, 낯새로운 심이 무던하다. 나이치고 유순한 성격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어른스럽다. 알겠지? 좀 어른스럽다. 생각하고 뭐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 발에 채는 돌멩이도 미끄러 금시 훌칠 듯 하였다. 낙이어 조선날 재빨이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어를 붙드느라고 두 사람 훨씬 떨어졌다. 됐죠? 요것도 가로 묶어주고. 됐니? 가로 묶어주시고요. 사건의 완급 조절. 그 다음 인물에 집중하는 게 달라졌죠? 낙이와 조선단 재빨리 건넜으나 슬롯이 건너갔어 이제.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던가 나오적이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아니지라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동그라미, 봉평. 동이와 허생원의 연관성. 봉평. 그래, 아비성은 무엇인고? 됐죠? 아비성은 무엇인고? 자, 요거 기대감. 됐죠? 왜 기대해? 1번 제천, 2번 봉평. 됐나요? 달도 차지 않은 아이. 아버지는 몰라. 그럼 뭐야 이거?
이 새끼! 됐나요? 설마? 아버지 소문! 됐지? 뻔한 질문 아니야. 아버지 모른다니까.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됐나요? 뭐 한 거 이거? 당황한 거지, 당황. 내가 멍청한 질문했구나. 미안하다. 그지? 그렇겠지. 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중얼중얼. 그지? 별표야. 그렇겠지. 중얼중얼.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됐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경망하게도 별표. 경망하게도. 요런 것도 어쩌면 서술자가, 그지? 요걸 집어넣은 거잖아. 이해갔니?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됐습니까? 앞으로 거꾸러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고요.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퍼그나 흘렀었다. 어째 쫄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곤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엔 오히려 가벼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업힌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이거 지금 어떤 상태야? 업힌 상태야. 됐니? 업힌 상태에서 뒤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 갔지?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 아비를 찾진 않는 눈치지? 됐죠? 업혀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됐죠? 그냥 가만히 있든가. 늘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됐나요? 재회의 소망이야. 됐습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 의부와도 갈라도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라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봉평에 가을에 모셔온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봉평에.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보여? 보여요? 따뜻하다. 하였다. 다시 앞으로 가봐. 가벼웠다. 있었다. 됐니? 소설에 이게 쓸 때 작가들이 막 글을 못 써갖고 과거 현재 막 섞는 게 아닐 거야. 이해 갔니? 그럼 지금 잠깐 볼게. 가을이 됐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땐 도리어 서글픈 생각이 좀 더 엎였으면 더 하였다. 됐지? 지금 봐. 엎었으면 더 하였다. 이거는 사실 전달인데 이 순간만큼은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누가 느끼는 거야? 이해 갔니?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이게 바로 생동감이겠지? 이해 갔니? 그래서 요렇게 현지에서 과거 넘어가는 것들 분명히 언젠가는 출제가 될 거니까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 됐나? 요거 여기서 보여? 토지에 나와. 선택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토지. 그 다음 이게 여기에서도 보여. 알아듣겠지? 그건 좀 알아두셔야 돼. 됐지? 그래서 요거 조만간에 분명히 어떻게든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따뜻하다. 됐죠? 자, 요거 기억해야 돼. 동이에게서 혈육애정을 느꼈지 동이와 허생원은 혈육애정을 느꼈다 이러면 안 돼. 동이와 허생원이 느낀 게 아니라 허생원 혼자서. 알겠지? 허생원 혼자서 동이의 허리 이렇게 등허리 이렇게 따가고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동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겠지, 그지? 이 새끼가 왜 이러나 뭐 이럴 거야. 자, 그다음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 누가 등장했어? 소선달이 빵 나왔지, 그지? 그럼 사건 또 일단락됐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독자한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 갔니? 중간중간에 딱딱 멈춰서 앞에는 허생원의 이만큼, 동의 이만큼, 조선달이 딱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도 뻥 깨는 거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고 읽겠지. 조선달을 바라보면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잘 봐.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밑줄. 됐나요?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이건 뭐야? 내가 동의를 진짜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자, 볼게.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로 부른 거야? 그렇지. 성서방네 처녀. 알겠지? 성처녀의 추억. 귀를 쫑긋 세우고 딸랑딸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됐죠?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이잖아. 이해 갔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죠? 어린 것들에 대한 애정.
그것보다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지울 젠 나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얘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둥실둥실. 그지? 중간중간에 또 음성상징어 넣어주시는 것도 계속 하고 계시래.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투 쉬워. 훈훈하게 좀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어디로 간다? 제천으로 간다. 됐죠? 제천에 누가 있었어? 동희 엄마. 성서막내 처녀라고 하면 안 돼. 동희 엄마야. 성서막내 처녀 같은 여인. 처녀일 듯한 여인. 그지? 처녀로 축축대는 여인 이렇게. 됐죠? 동희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동희 엄마.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됐지?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됐죠? 저거 별표 칠게. 별표 쳐잉.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 써놓으세요. 백석의 고향. 백석의 고향. 꼭 찾아봐야 돼. 자, 요거 하나 얘기할게. 잘 봐.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를 읽으면 화자가 있고요. 의원이 있어. 아무 사이 없어.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이해 갔니? 자, 그런데 잘 봐. 야, 너 고향 어디야? 청주. 어? 그래? 그럼 너 아무개 알아? 어? 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인데요? 어? 내 막역지간이야. 그래서 뭐가 형성된 거야? 이해 갔니? 인연을 통한? 됐나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 됐죠? 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향에서 외로움이 해소된 거야. 이해 갔나요? 자, 여기 어떻게 됐어?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 왼손 이렇게 나갔잖아.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의라는 인물하고 여기 있는 허생원은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없었어. 이해 갔니? 그러다가 이 동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연이 형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잖아. 꼭 한 번, 단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인연. 이해 가니? 그리고 느낌표까지 빵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요 유랑하는 요런 장돌뱅이의 삶 속에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어떤 애정이 이해 갔지? 요렇게 이제 인연들로 묶여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연이 요 사람들한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잘 봐. 내일 대화장 복은 제천이다. 됐나요? 오랜만에 가보고 싶다. 뭔가 해보고 싶다. 의욕이 막 불러서 일으켜지는 거잖아. 이해 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왼손에 있었던 걸 확인하고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이번엔 동의 왼손이 한눈에 빡 보이는 거지. 이해 갔죠? 걸음도 헷가워지고 방울소리도 반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청청, 별표. 청청. 됐죠? 맑게 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맑게. 됐죠? 네, 맑게 울렸다. 맑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보이죠?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진 거야. 됐습니까?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여운을 남기는 종결이죠.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허생원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나의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됐죠? 그 성서막내 처녀 인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삶의 의욕도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메밀꽃 필모리온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라든 요거 이제 우리가 평일날에 또 문제 풀 거거든요. 알겠지? 풀면서 또 정리하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좀 해나갈 거고, 앞으로 개념학습은 문제 내가 진도 상관없이 계속 시험 볼 거야. 알아듣겠지? 계속 보면서 시간 좀 재야 되고, 알았니? 그래서 시험 볼 때 너희들 평일날라서 이제부터 시험 볼 때 그 시간 좀 꼭 좀 재줘. 문학 시간.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머지 소설들 몇 개 또 영상 올려 이렇게 보내면 꼭꼭 보고.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도 읽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